제가 겨울방학 동안 도전 비문학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 그래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과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를 공유하면서 이거 꽤 괜찮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좀 안내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일 프로젝트와 30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함께 하실 참여자분을 모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교과 세특에도 적어줄 거라 이왕이면 날짜가 좀 길게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말까지 다 껴서 30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쭉 그 과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 채널로는 비문학 공부법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다라고 하고 블로그에 학습 자료, 기출문제 이런 것들의 독서 지문을 편집해서 구조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꼼꼼히 좀 내용을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해서 파일을 올려뒀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들은 꽤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과정 쭉 안내해 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을 먼저 개설을 했어요.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만든 오픈 채팅방, 이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채팅방 이름 이런 걸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에게는 미리 다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뭐 반말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개설했어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 하나,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구독자이면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걸 공지로 등록을 했죠. 그러면서 다 채팅방에 초대가 다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전 1일차부터 쭉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거죠. 학교 학생들은 1월 1일부터 진행을 했어요. 이날이 토요일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매번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채팅방에 이제 도전 1일차, 2일차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오늘 공부할 게 어떤 지문인지 소개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쭈루룩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줬던 학습지에 지문을 읽고 그걸 사진 찍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도를 작성하고 문제를 풀었던 흔적까지 남겨서 과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럼 그날 과제까지 제출하면 그냥 그날 하루의 미션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전 2일차가 되면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제가 받았던 어떤 뭐 느낌이라든지 나름의 뭐 간단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지문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미 1일차에 대한 과제를 아이들이 다 구조도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그 1일차에 대한 제 나름의 구조도도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 그리고 그 읽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그것을 다 개인차가 있어서 선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를 제시할 때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정리한 것만이 완벽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봐주면 좋다 라고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구조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구조도를 올리지만 친구들의 구조도도 보기 때문에 다 같은 지문을 보거든요. 1일차, 2일차 뭐 이런 단계로 거쳐가면서 그랬을 때 구조도의 방식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 걸 10몇 명의 친구들이 또 정리한 것들이 쭉 올라오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공통적으로 이런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였구나. 근데 그거 내가 빠뜨렸나?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차가 됐을 때도 역시 간단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남겨줬고요. 2일차 내용에 대한
교사 구조도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새롭게 3일차에 살펴볼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알려주고요. 중간중간 저는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해줬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제때제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죠. 근데 사실 제가 방학에 저희 아이들도 방학이라서 바쁘다 보니까 이 출석 체크를 사실은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은데 몰아서 했다는 그런 약간의 자기 반성, 고백 이런 걸 조금 해드립니다. 어쨌든 하실 수 있다면 이거를 매일매일 출석 체크까지 올려주시면 학생들이 읽어 나가는데 그리고 좀 적당히 자극을 받는데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뭐 4일차, 9일차 하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꾸준히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언제 뭐 차시를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약간 4일차 뭐 이렇게 5일차 이런 때까지는 자세히 하다가 지금 9일차만 돼도 과학 지문입니다. 파이팅 하면서 굉장히 단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자세히 꾸준히 매번 해주면 좋은데 제가 좀 그런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조도도 몰아서 주면서 막 육아로 바쁘게 보내느라 학생들이 하는 속도를 못 따라갔어요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자기 반성? 미안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도 했는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몰아서 하든 아니면 선생님이 이 구조도를 안 줘도 돼요. 저 지금까지는 사실 안 하다가 올해 처음 해봤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걸 안 줘도 아이들 스스로 친구들이 했던 구조도에 자극을 받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서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출석 어떻게 했는지도 마무리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특에 적을 때는 30일 다 한 친구나 혹은 뭐 이렇게 29.5 그러니까 중간에 늦은 친구는 세모를 해서 0.5가 됐는데 이런 친구나 29일 정도까지 한 친구들은 다 30일로 적어줬어요. 세특이 29일 했다 적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는 그냥 한 번의 실수해서 30일로 적어줬고요. 28일 한 경우에는 4주 동안 진행했다. 27.5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주거나 이 학생들이 실제 수행했던 날짜와 이제 빠졌던 날짜를 계산해서 그걸 참고해서 실제는 좀 무조건 30일이라고 적어주지 않고 날짜를 보정해서 이제 세특에 적어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또는 뭐 유튜브 채널로 신청하신 분들도 유사하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상장을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상장은 아니지만요. 일단 이걸 받으면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장을 줬던 날 학교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종업식 때까지 어떻게든 자기가 직접 못 받으니까 친구를 통해서도 이 상장을 받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라도 이렇게 상장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준다는 것 이것도 학생들에게 꽤 고무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고 했던 친구들은 대상 그리고 하루라도 빠지거나 원래 30일 하려고 했는데 뭐 2주만 하거나 20일만 하는 경우에는 최우수상 이렇게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만 주면 또 조금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폴더를 사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집어 넣어줬고요. 요거는 대상 받은 친구들에게는 연습장도 하나씩 더 선물로 껴줬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나눠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달달한 간식이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제가 항상 학년 말이나 학기 말마다 잘하는 간해수공업인데 달달한 뭐 젤리라든지 사탕 그리고 요런 것도 그냥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 그냥 잔뜩 사다 놔요.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런 데다가 다 넣어서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서 아이들이 진짜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됐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식 직전에 딱 하루 온라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비문학 프로젝트를 했던 나름의 소감을 좋았던 점이든 나빴던 점이든 다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겨줬던 후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 도전 비문학 프로젝트 할만하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학생이 매일 짧은 글 하나씩 읽으며 비문학 글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놀면서 보내기 쉬운 겨울방학에 고정 과제가 생겨서, 고등학교는 사실 과제 강제력이 잘 없잖아요. 특히 겨울방학 숙제라서. 근데 이게 생겨서 비문학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하루를 꼭 공부하고 보내는 습관이 생겨서 좋았다. 그러니까 풀이하는 능력이 생긴 것도 좋고 습관을 형성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꾸준히 하기는 힘들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됐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꾸준함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해준다든지 세특에 기재를 해준다든지 하는 나름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밖에 못하고 계속 빠졌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끝까지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비문학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꾸준히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도 굉장한 소득이죠. 그리고 비문학을 풀고 난 후 지문을 따로 정리하면서 풀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지문 정리를 하면서 푸니까 문제를 푸는데 수월함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지문을 꼼꼼히 정리하고 푸니까 정답률이 올라갔다. 근데 아무래도 꼼꼼히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꾸준히 좀 연습하고 점차 지문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저도 피드백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됐고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해서 독해 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난 이해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구조도를 통해서 나만의 어떤 글로 정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글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걸 학생 스스로도 느꼈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친구는 많이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비문학을 많이 접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은 느낌. 아직은 그냥 느낌일 것 같은데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성과를 또 스스로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비문학이 낯설어서 풀기 어려웠는데 읽어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것 덕분에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됐고 본문을 꼼꼼히 읽게 되면서 얻게 되는 정보가 많아진다든지 또는 비문학을 읽는 방식이나 요령을 습득하게 되었다든지 또는 지문을 읽는 감을 확실히 얻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30일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데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도를 작성하고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도 보면서 이건 저의 해설 강의는 아니고 뭐 이제 EBS나 다른 걸 찾아봤겠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글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도 고쳐나가면서 자신이 처음에 작성했던 구조도보다 간단해졌대요. 이것도 굉장한 소득이죠.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시간도 덜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30일 진행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들도 30일 정도는 방학 때 해볼 수 있잖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의고사도 접해보고 그러면서 정리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터득했다. 공부라는 것도 꾸준히 해봐야 공부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꾸준히 하면서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나 핵심 내용 잡는 게 능숙해졌다라는 후기들이죠.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라서 후기를 메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도 프로젝트를 끝낸 이후에도 계속 비문학 공부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뿌듯하고 국어 문제 푸는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 내에서 서로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나중에 이제 전반부는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린 문제를 푸시고 후반부에는
본인이 푸는 문제집에서 독서 지문을 가져다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분이 하신 문제집의 내용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시고 그걸 참고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상호 소통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다른 분도 자기 스스로 약속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학교 학생들과 달리 20일 동안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동안은 기계적으로 밑줄을 쳤다면 이제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집중해서 읽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알게 됐대요. 그리고 제가 구조도를 공유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돼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20일이든 30일이든 계속 꾸준히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글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굉장히 좋은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의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건 스스로 꼼꼼히 치열하게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잘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게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래도 적어도 20일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30일 이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때에 아이들에게 시켜보면 굉장히 좋을 만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교과서 획을 써주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 획을 쓰거나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선생님들의 수업 계획에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